어. 예, 바이오 블렌디드, 파이썬 블렌디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언제부터지? 용어부터인가? 자, scikit-learn 잘 안 보이시죠? 윤태규 학생이 scikit-learn, 데이터셋, 시본, 클러스터 맵 이 단어들이 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드라이브. 뭐가 너무 많네. 자, 우리 콜앱 코드를 작성하지 않았던 여기 있네요. 콜앱 코드를 작성을 했었죠. 콜앱 코드를 이용하면 좀 편리하게 콜라보라토리 환경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로딩을 하고 연결 눌러주시고 안녕하세요는 지워버리자. 얘는 뭉쳐버릴게요. 고 실행. 자, 마운트 해주시고 구글 드라이브와 콜라보라토리 환경을 이어주는 작업이죠. 요렇게 HTTP 서버가 리스닝 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뜨면요. 여기에 들어가 줍니다. 오늘이 우리 몇 주차 수업인가요? 자료형과 변수 3주차구나. 자, 그래서 오픈 폴더를 눌러주시고 슬래시 하나만 남겨주고 오케이. 가끔씩 이렇게 뜨는데 요 문제가 생길 때는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던가 혹은 이걸 꺼버리고요. 포트를 바꿔버리면 되더라고요. 7891 이게 공용으로 쓰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콜라보라토리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면
사람들이 많이 쓰면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열렸죠? 그러면 오픈 폴더 하고 다시 슬래시 오케이. 에러 나지 마라. 안 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좌측에 이렇게 컨텐츠들을 볼 수 있었죠? 우리 오늘이 아니고 우리 강의 폴더로 들어가서 난 어디지? 어널리시스 오케이. 아유. 2020년 강의 바이오 파이썬 블렌디드 공유 폴더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3주차 강의가 되겠죠. 아이파이썬 노트북 이렇게 해서 조금 기다리면 아이파이썬 노트북 환경이 로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서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처음에 1주차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윈도우의 WSL 기반으로 주파이터 노트북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뭐 지루하게 안 기다려도 되겠죠. 그런데 일단 우리는 공짜로 주는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게 로컬 서버 초록색 떴고 여기서 아이들이 뜨면은 바로 실행이 가능할 거예요. 프린트 안녕. 그쵸? 저 0은 뭐냐? 지워주시고.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요. 용어. 자, 생물학과 윤태규입니다. 이놈을 들고 갈게요, 그냥. 그래서 생물학과 윤태규입니다. 라고 했죠. 자, scikit-learn, dataset, seaborn, cluster map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듈명인 것 같아요. 다 모듈명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함수명이고 모듈명입니다.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들 자료형을 배우셨죠? 자료형을 배우시면서 변수도 배웠을 거고 그리고 변수로 이루어진 자료형도 배우셨을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name은 강양재, 뭐 age는 39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print name age 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접때 아마 scikit-learn, dataset, seaborn, cluster map 이런 것들을 갖다 썼거든요. 갖다 썼다는 건 뭐냐면 마치 요 변수명을 우리가 변수 값을 할당해서 변수명에다가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변수명에다가 변수 값을 할당해서 이후에 우리가 요 변수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미리 함수를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함수라는 거는 입력값이 들어가면 규칙대로 처리해서 결과값을 돌려주는 것들을 우리가 함수라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미리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통계, 수학, 혹은 물리 등등, 혹은 우리가 가끔씩은 귀찮아하는 뭔가 디자인, 그림, 그림 그리기 등등을 그려주는 함수 등이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엑셀을 생각해 보시면 엑셀에도 여러분들 엑셀을 쭉 긁어서 파이 차트를 만들거나 바 플롯을 만들거나 하는 기능들이 있죠. 그 기능들도 사실은 모두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함수들은 여러분들의 파이썬에 기본으로 깔려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손수 깔아 주셔야 되는데요. 아마 요 콜라보라토리 환경에는 꽤나 많은 모듈들이 우리가 모듈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모듈들이 이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는 모듈 중에 하나가 저 윤태규 학생이 질문한 scikit-learn 그리고 c본입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from scikit-learn, scikit-learn, 그렇죠? scikit-learn이라는 큰 함수의 집합이 있는 거예요. 함수의 집합. 그리고 뭐 함수라고 하면 좀 그렇겠다. 그러니까 기능들을 체계적으로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cikit-learn은 큰 제목이고 큰 제목 안에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서랍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랍 안에서 로드 아이리스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와줘. 이해하시겠습니까? scikit-learn은 큰 제목이에요. 큰 제목을 다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불러오기는 좀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리소스가 아깝기도 하고 하니까 일부만 불러오자는 겁니다. scikit-learn이라는 큰 제목 안에 데이터셋이라는 서랍이 있는 거예요. 그 서랍 안에 우리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함수. 그래서 이 함수를 불러올 때는 d라고 하는 뭐 d로 해도 되고 뭐 나나나나나 해도 돼요. 로드 아이리스 해주면 나나나나나의 데이터들이 우장창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편하죠. 왜 편해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데이터를 만들고 공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리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찾는 것도 되게 귀찮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scikit-learn 같은 모듈에 큰 제목 안에 데이터셋이라는 게 좀 들어있죠. 갖다 쓰라고. 공부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이런 간단한 데이터셋으로 시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 개발하시는 분들도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셋을 10분 활용을 하시죠. 10분 활용을 해서 자기의 알고리즘이 이렇게 잘 보여준다.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얼만큼 낫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from C본 해도 되지만 C본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C본이라고 하는 모듈은 SB라는 변수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줘라. 아이고 SB로 바꾸자. SB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C본이라는 것도 결국 큰 제목이고 SB라는 변수에다 넣어놔서 SB 안에서 클러스터 맵이라는 기능을 불러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에러가 나겠지,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그래서 나나나나의 데이터를 넣으면 제가 이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면은 이게 뭔가 싶겠지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그냥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갖다 쓰는 방법이구나. 그렇죠? 사실 데이터 나나나나나 생각해 보시면 나나나나나 데이터를 보시면 그냥 숫자의 모음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냥 숫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잔뜩. 근데 이 숫자를 눈으로 보면 알아보기 힘드니까 색깔로 표시를 해주는 거고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 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능이죠. 미리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오케이, 대충 설명이 됐을라나요? 자, 이러닝 또 한번 보자. 그다음 수업 시간에 답변. 잠시만요. 네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답변. 3주차 세 번째 수업에 답변 드렸습니다. 됐고. 주파이터 랩 보자. 자, 주파이터 랩을 치고 나니 교수님처럼 파워쉘이 켜지는데 이걸 따라 적어도 주소창이 안 뜹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랑 리플릿 주파이터 이 세 개 다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로만 해도 되나요? 돼 있네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가 편하신 분들은 콜라보라토리가 편하신 분들은 콜라보라토리 쓰시고요. 그리고 리플릿이 편하시면 요걸 쓰시고요. 주파이터 그러니까 WSL에 여러분들이 깔아 쓰시는 게 편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의 장점은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스펙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웬만한 분석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잘 돌아가요. 주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컴퓨터에다 깔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 메모리 사이즈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현재 돌리고 있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게임도 돌리잖아요. 게임을 돌리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메모리 양이 굉장히 적겠죠. 그럴 때 잘 안 돈다던가. 리플릿은 사실은 이 애들은 장사를 해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환경을 잠깐 눈꽃망치 줍니다. 눈꽃망치 줘서 이 편한 환경을 돈 내고 쓰게 만들어야지 라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리플릿은 편하긴 해요. 리플릿이 편하긴 한데 저는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추천드리는 건 구글 드라이브랑 VS 코드 같이 쓰는 거 있죠. 콜압 코드 깔아 쓰는 거.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게 입력해도 파워쉘로 가진다. 요거는 사실 직접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27동 419호에 와주세요. 와주시면 거기 조교 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성훈 학생이 주로 조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성훈 학생한테 좀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파이터 파워쉘 이분도 이러네요. 허허허허. 이것도 와서 물어보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질문 옮김 오늘 메일로 주셨는데요. 여기 질문 답변에 올려주세요. 자, 다름이 아니라 운영 체제와 리눅스 설치 관련해서 메일이다. 수업에서 리눅스 설치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윈도우 8 네, 윈도우 8은요 WSL을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WSL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파이터를 쓸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쓰시고 싶으면. 근데 내 노트북이 너무 오래돼서 뭐 그렇게 하고 하기는 쉽지가 않겠다라면, 그렇다면 어 뭐였죠? 어,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를 쓰시면 됩니다. 사실 구글 드라이브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구글이 주는 환경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주는 환경을 사용을 하면 뭐 여러분들 컴퓨터가 윈도우 8이든 뭐 뭐든 큰 상관없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냥 어 아마도 아이패드 쓰고 있어도 될 걸? 아마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질문이 다인가요? 자, 그러면 살짝 우리는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자 보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료형과 변수였네요. 자료형과 변수. 자, 여러분들 자, 변수를 먼저 아셔야 되죠. 변수. 변수는 뭐예요? 변수는 변수명, 변수명 그리고 값, 변수 값, 값으로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변수명은 알아서 지으면 되고요. 변수 값은 뭐 생각하고 있던 값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네임은 이름이죠. 이렇게 변수명은 알아서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애는 강양제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변수명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본격적인 코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변수명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변수명들을 쓰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우리가 바이오 인포메틱스니까 뭐 그냥 네임이 아니고 플란트 네임 이렇게 써야 될 때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요게 헷갈리니까 언더바를 쳐주고 플랜트 네임 해서 엄마야 네임 해서 뭐가 있죠? 애기장대 라고 해주자. 애기장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혹은 또 다른 이제 방법은 플랜트 네임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니? 가끔씩 이놈이 이렇게 자동으로 두 개가 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내가 잘못 누르는 것 같긴 한데, 자 저런 식으로 변수명을 짓는 룰도 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에는 타입이 여러 가지였죠. 그래서 타입이라고 치면 name 이렇게 치면 강양제라는 이름은 스트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나이 age 해서 39살이네 타입 age 하면 숫자네요. int라고 돌려주죠. 자, int는 인테저의 약자, 약어입니다. 정수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하나 더 해보자. height 174.5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타입 height 하면 어떻게 돼? int float 이렇게 나오죠. int float. int는 정수고 float은 실수입니다. 그래서 타입을 컴퓨터는 일부러 나눠서 int는 좀 메모리를 덜 쓰게 만들고 float은 메모리를 좀 더 많이 쓰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지 메모리 관리를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파이썬은 그렇게 메모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는 옛날에 정말 옛날 옛적 컴퓨터에 비해서는 정말 우주만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메모리 관리를 크게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속도가 중요하고 경량화된 컴퓨터에서 예를 들면 모바일 폰에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관리를 또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잘 배우고 나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도 이 정도 타입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 타입들은 자료형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료형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료형, 리스트, 딕셔너리, 그리고 넘파이, 판다스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자료형들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또 만들어 준 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불러다 쓴다고 했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능들을 불러다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자료형도 불러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료형 중에 리스트와 딕셔너리는 기본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뭘 불러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쓸 수 있는 파이썬의 기본 자료형인 거죠. 그래서 리스트에다가 뭐 데이터, 퍼스널 데이터를 해볼까? 퍼스널 다타라고 하고 그리고 name, age, height 이렇게 하면 자, 퍼스널 데이터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리스트라는 여기 리스트 자료형이죠.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자료형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 알면 되겠죠. 자, 리스트 자료형은 결국은 스트링도 들어갈 수 있고 인티저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뭐야? 플롯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성질이 인덱싱이 된다 했습니다. 0번을 치면 맨 앞에 놈이 나오고 1번을 치면 그 다음 놈이 나오고 이렇게 인덱싱이 가능함인 거예요. 인덱싱이라는 건 책갈피예요. 책갈피를 딱 잡고 넘기면 그 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슬라이싱이라고 하는데요. 1번부터 끝까지 뭐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다 라는 거. 혹은 뭐 또 있는데 인덱싱 중에 하나를 더 해보자. 인덱싱의 맨 뒷놈을 뒤에서부터 되알리는 것도 된다 그랬죠. 다타에서 -1은 맨 뒷놈이 나와요. persona -2 하면 맨 뒷놈 그 전놈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럼 슬라이싱도 저놈을 쓸 수 있겠네. 손을 데이터 해서 뭐 1번에서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되나? 안 되네. 왜냐? 마이너스 2가 1번이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 2가 1번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고 마이너스 1까지는 돼.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여기가 어느 시작점부터 어디까지를 가져오라고 하는 건데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숫자는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다시 해볼까? 퍼스널 데이터에서 0에서 2까지 해볼게. 그렇죠? 그러면 0, 1, 2 중에서 0, 1만 나왔죠. 그렇죠? 0, 1만 나왔죠. 예, 이런 게 바로 슬라이싱입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슬라이싱은 리스트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스트링 이그젬플 한번 볼까? 이그젬플 해가지고 우리는 ATGC, ATGC, DDD 뭐 이런 거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야? 스트링이죠. 이거 이그젬플 하면 스트링이죠. 스트링인데 이 스트링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인덱싱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스트링 이그젬플 해서 0에서 5까지 하면 총 5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A, T, G, C, T 이렇게 나오지. 또 해볼까? 스트링 이그젬플 그래서 그럼 5에서 10까지 해보자.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하는지. 자, 슬라이싱 및 인덱싱은 스트링에서도 된다. example 해서 땡땡 마이너스 1 하면 뒤집어져요.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뒤집어준다. 자, 그러면 일단 리스트 자료형은 다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딕셔너리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요. 딕셔너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실제로 생물 정보 처리할 때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자료형과 변수 2에서 어디까지 끝났을까나? 잠깐 볼까? 에? 이런 거 깔아야 돼? 이게 3주차의 2죠. 3주차의 2. 나는 요거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오늘은 자료형과 시꺼. 오케이. 이거를 잠깐만. 내만 볼 수 있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 한번 볼까?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자, 넘파이 어레이도 다 했네. 그죠? 딕셔너리도 다 했고. 자. 하하하. 자, 리플릿으로 했구나. 리플릿이 참 편하긴 하죠. 리플릿. 아주 설명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아야 될 것들은 저 넘파이 자료형까지 다 하셨네요. 자, 제 생각에는 오늘 리스트를 잠시 다시 한번 방문을 했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리스트보다는 여러분들 궁금해야 될 것은 딕셔너리 그리고 넘파이입니다. 아시겠죠? 저 영상을 보시면 넘파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까지 그리면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넘파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넘파이에는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반복문으로 계산해야 될 것을 한 방에 쇽 계산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굉장히 잘 아는 기능인데요.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이해를 하셔야 요거 다음 넘어가서 생명 정보 다루는 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조금 개념상 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딕셔너리는 쉽죠. 딕셔너리는 쉬워요. 그냥 사전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쓰는 자료형이고요. 왜냐? 인덱싱이 무지하게 빠르기 때문에 무지하게 빠르고 편해서. 넘파이는 뭐 인덱싱 문제가 아니고 연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연산이 파이썬은 느리다는 편견을 깨부셔준 장본인이거든요. 넘파이가. 그래서 넘파이 딕셔너리 열심히 보시고 뭐 판다스 자료형도 있는데 판다스 자료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넘파이를 이해를 한다면 판다스는 뭐 자동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딕셔너리, 넘파이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창에다가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